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68페이지와 학습지 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앞에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A4용지 한 장 주면서 13페이지 위에 끼워두라고 한 학습지 있었죠? 그것도 같이 펴니다. 자, 전에 배웠던 전압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배웠던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지를 연결한 걸 전지의 직렬 연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물통을 이렇게 위로 쌓은 거랑 같아서 전체 전압은 각각 전압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병렬 연결은 이렇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로 연결하면 물통을 옆으로 연결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과 같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저항의 직렬 연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니크롬선 보입니까?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죠. 뭐를 갖고 있지? 저항을 갖고 있겠지. 요 니크롬선을 R1, 그리고 여기 니크롬선은 이렇게 보면 R1보다 2배 길게 해놨습니다. 2배 깁니다. 요 저항선, 네, 저항을 R2라고 할까요? 그럼 전체 전압은 몇 볼트를 걸어줬냐면 3볼트를 걸어줬습니다. 자, 3볼트 걸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니크롬선 R1, R2를 이렇게 연결한 걸 무슨 연결이라고 할까요? 저항에 직선상에 이렇게 직선상으로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저항선을 이렇게 R1, R2 이렇게 두 개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합시다. 전체 저항 R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2에 걸리는 저항, 그다음에 R2의 저항, 전체 저항을 알고 싶은데 저항계라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저항을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V는 IR 배웠죠. R은 뭐분의 뭐? I분의 V. 각 니크롬선에 걸리는 저항을 전류의 세기를 재고 전압의 세기를 구해서 계산하면 저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R1 사이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렇게 전류계를 직렬 연결합니다. 그리고 R1에 얼마나 전압이 3볼트의 전압 중 몇 볼트를 소모하는지 R1 앞과 뒤에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R2에도 또 R2에 얼마나 전류가 흘러가는지 전류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R2의 전압이 얼마나 3볼트 중에 얼마의 전압이 필요한지 이렇게 전압계를 병렬 연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류계와 전압계 눈금을 읽었더니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눈금, 전류계의 눈금을 읽었더니 몇 암페어가 흘렀냐면, 선생님 예를 듭니다. 0.1암페어, 100mA가 흘렀다고 칩시다. 눈금을 읽었더니, 그리고 전압을 측정했더니 몇 암페어가 나왔냐면 1암페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1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R은 I분의 V. 그러면 R이 얼마 나왔다? I가 0.1A. 그 다음에 전압은 1A 나왔다고 했습니다. 눈금을 읽었더니 실험했더니 그렇다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분의 10. 그러면 몇 옴이 나옵니까? 10옴이 나오지. 자, 그러면 요 니크롬선은 10옴짜리 니크롬선입니다. 10옴. 얘는 10옴짜리 니크롬선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 여기 있는 전류계 눈금을 읽고 전압계 눈금을 읽어서 R2의 저항을 구하겠습니다.
R은 I분의 V, R은 I분의 V. 자, 전류가 몇 암페어냐면 전류의 눈금을 읽었더니 몇 암페어가 나왔냐면 0.1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압계는 몇 볼트가 나왔냐면 몇 볼트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 0.1 암페어가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통로가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자가 10개 지나가면 마찬가지 여기도 전자가 10개 지나갔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똑같이 0.1 암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전압의 세기. 자, 전압계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실험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실험했더니 1볼트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보다 여기가 길이가 2배라고 했는데 여기 1볼트가 필요하면 여기는 2배나 기니까 밀어주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몇 볼트가 필요할까요? 2볼트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전압계 눈금을 읽었더니 실험에서 2볼트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저항계가 없으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R은 이 공식 씁니다. R은 I분의 V. 그러면 I가 몇 암페어? 0.1 암페어 분의 몇 볼트 걸렸어? 2볼트. 계산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 곱하고 10 곱하면 몇 분의 몇? 1분의 20. 그럼 몇 옴이 나옵니까? 오케이. 20옴. 자, R2는 20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게 10옴이면 2배 길면 20옴이 나올 것 같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전체 저항 R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항 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1.5V 건전지 2개 연결해서 전체 전압 지금 3V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나가서 요렇게 전개회로선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를 재려면 여기다 전류계를 한번 직렬 연결하면 되겠죠. 자, 전체 전류 I. 자, 그럼 요 눈금 읽으면 몇 암페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요렇게 지나가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는 길이. 여기에 아까 0.1암페어, 0.1암페어 있죠. 여기 0.1암페어. 여기 R2도 0.1암페어. 지나가는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겠죠. 그럼 I도 몇 암페어일까? 지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0.1암페어가 나오겠지. 실험에서 눈금을 읽으면 0.1암페어. 자, 그 다음 전체 전압은 몇 볼트? 전체 전압은 오케이 3볼트. 자, 전압의 세기는 이렇게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측정하면 3볼트라고 나왔겠죠. 그죠? 그럼 전체 장 R은 또 마찬가지 I분의 V 공식 이용합니다. I분의 V 전체 전류의 세기 얼마? 0.1암페어. 그 다음에 전체 전압 3 하면 계산하면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얼마? 1분의 30. 그럼 몇 옴이 나옵니까? 30옴. 30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압은 3볼트였습니다. 자, 3볼트였는데 V1에 걸리는 전압은 1볼트, V2에 걸리는 전압은 2볼트였습니다. 자, 당연합니다. 요 길이보다 이게 2배 기니까 저항이 어떻습니까? 요건 10옴이고 25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2배 힘드니까 2배. 전압도 2배 걸려야 되겠죠. 2배 많이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압 V는 한 번 밀어주고 또 한 번 더 밀어주고 각각의 전압을 더한 것과 같다. 그 다음 전체 전류의 세기는 지나가는 통로가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R1에 걸리는 전압, R2에 R1에 흐르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가 다 같겠죠. 0.1A, 0.1A, 0.1A.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 I는 I1, I2 같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저항 R은 전체 저항 R은 30ohm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요 R1이 10ohm, R2가 여기 보면 실험 결과 20ohm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나가는데 어려움 10ohm 있었고 또 한 번 지나가는데 20ohm이었으면 전체 지나가는 저항 R은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부딪히고 전체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한 값 30ohm이겠죠. 그럼 R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어려웠고 또 한 번 어려웠다. 이런 공식이 나오겠지요. 자, 그럼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인 걸 요 앞에 실험했는 요 결과치로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전압 V는 V1 더하기 V2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V는 오메 공식 V는 뭐였죠? IR. 그럼 얘는 I1, R1. 예, V2에 걸린 전압은 I2, V2. 자, 그럼 여기서 I의 세기는 0.1A, 0.1A, 0.1A 다 같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통로가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럼 I1, I2는 똑같은 값이니까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R은 R1 더하기 R2가 되겠습니다. R은 R1 더하기 R2. 요 공식 유도되죠. 자, 결론입니다. 저항의 직렬에서 전체 저항 R은 R1 더하기 R2 한 값과 같다입니다. 자, 여러분도 학습지에 내가 쓰는 걸 그대로 씁니다. I는 I1, I2 똑같다.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류의 세기가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전압 V는 한 번 밀어주고 또 한 번 밀어주니까 전체 전압 V는 V1 더하기 V2라고 씁니다. 그 다음 전체 저항 R은 한 번 지나가고 부딪혀서 또 한 번 지나가고 부딪혔으니까 전체 저항은 R은 R1 더하기 R2이다. 자, 요 밑에 공식도 쓰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럼 꼬마 전구가 이렇게 두 개 직렬로 달렸다고 한번 해볼까? 직렬 이렇게 달렸다고. 자, 꼬마 전구도 이제 이 저항선이지, 그지? 자, 꼬마 전구가 이렇게 직렬로 달려 있으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전류의 색이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 같겠지. 그리고 전체 전압은 한 번 밀어줘야 되고 또 한 번 밀어줘야 되니까 V는 V1, V2. 그 다음에 전체 저항 R은 한 번 지나가고 또 한 번 지나가야 되니까 저항은 이렇게 된다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이 꼬마 전구 두 개를 달면 만약에 여기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 꼬마 전구가 다 같이 동시에 꺼지겠지, 그치? 하나만 끌 수는 없고 꼬마 전구가 하나가 꺼지면 두 개는 동시에 꺼지겠네. 자, 그 다음에 이 두 꼬마 전구의 불 밝기는 어떨까? 똑같겠지, 그치? 자, 그런데 한 개 달았을 때보다 이렇게 한 개 달았을 때보다 두 개 달았을 때 꼬마 전구의 불빛은 어떻게 될까? 한 개 달았을 때보다 두 개를 달면 저항이 점점 세지잖아, 그치? 그럼 V는 IR에서 전압은 정해져 있는데 저항이 세지면 전류는 적게 흐르겠지.
그러면 꼬마 전구 불빛은 어떻게 된다? 어, 한 개 달 때보다 두 개 달면 꼬마 전구 불빛이 어두워지겠다. 자,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하겠습니다. 이 니크롬선 보이죠? 자, 요 니크롬선과 요 니크롬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저항의 병렬 연결이죠. 요렇게도 지나가고 요렇게도 지나가고 저항의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1이랑 R2가 길이는 똑같은데 요 R1의 니크롬선이 2배 굵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1 니크롬선의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저항계라는 기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V는 IR 전압계로 전압 구하고 전류계로 전류의 색이 측정해서 이 니크롬선의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계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이 니크롬선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 니크롬선에 얼마나 전압이 필요한지 여기다가 이렇게 전압계를 달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요 전류의 세기가 얼마 나왔냐면 0.5A라고 나왔습니다. 뭐 하니까? 실험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는지 탁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봤더니 전압이 몇 볼트가 나왔냐면 전체 전압이 몇 볼트냐면 이제 3볼트입니다. 3볼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볼트가 나왔을까요? 실험해봐야 알죠? 자, 실험 결과치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3볼트라고 나왔습니다. 전체 전압이 3볼트인데 여기 R1에 흐르는 전압이 3볼트라고 나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실험 결과가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럼 R1에 흐르는 저항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V는 IR. 항상 옴의 법칙이 담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R은 I분의 V. I가 몇 암페어? 0.5암페어. 그 다음에 전압 몇 볼트 걸렸어? 3볼트. 그러면 0.5를 없애기 위해서 10씩 곱했습니다. 그럼 얼마? 5분의 30. 그럼 몇 옴이 나옵니까? 6옴이 나오죠. R1의 저항은 6옴입니다. 요에는 얘의 저항은 6옴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우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R2 니크롬선의 저항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또 여기에 전류계를 연결하고 여기에 니크롬선 앞과 뒤에 전압계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계의 눈금은 얼마를 가리켰을까요? 자, 아까 요게 2배로 두껍다 그랬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왔는데 전자가 이렇게 9개가 왔다고 칠까요? 전자가 9개가 왔는데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호수에 물이 지나가듯이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겠죠. 양쪽으로 나눠서 가겠죠. 그런데 여기가 길이 2배로 넓으니까 여긴 전자가 2배 많이 가고 요거는 반틈밖에 안 가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0.5A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요? 전류계 눈금을 읽었더니 0.5A의 반틈 0.25A라고 이제 전류계가 눈금을 가리켰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리는지 전압이 얼마 필요한지 전압계 눈금을 읽었더니 얼마로 나왔냐면 이해 안 돼도 실험 결과 문제 써보겠습니다. 3볼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이나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네요. 우선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니크롬선 R2가 저항이 얼마인지 구해 보겠습니다. R은 I분의 B, V 마찬가지. 자, 몇 암페어 걸렸어? 0.25 암페어 걸렸고 몇 볼트 걸렸어? 3볼트. 자, 0.25를 없애기 위해서 110 곱합니다. 100 곱하면 25분의 300. 그러면 요 300을 25로 나누면 300을 25로 나누면 1, 25, 52. 그러면은 50. 그럼 몇 ohm이 나옵니까? 12ohm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이 12ohm. 요게 6ohm이었으니까 R2는 길이 복잡하니까 두 배로 부딪혔겠죠. 12ohm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전압은 3V. 그러면 전체 전류의 색이 재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갔다가 전자가 요리로 가고 요리도 좀 갔다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지나가서 다시 만나겠죠. 그럼 전체 전류의 세기를 재기 위해서 여기에 직렬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고 이제 바늘 눈금을 읽었습니다. 몇 암페어라고 나왔을까요? 미리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 여기 I1이, 아까 여기 I1이 0.5A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여기 보면 0.25A였습니다. 그러면 0.5A, 0.25A가 여기 합해져서 그러니까 여기는 몇 암페어가 흘렀을까요? 0. 75A가 흘렀겠죠. 그래서 기계로 쟀더니 0.75A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전체 저항, 진짜 마지막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요거 하려고 이때까지 다 했습니다. 전체 저항 R을 구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R은 뭐분의 뭐? I분의 V. 전체 전류의 색이 얼마? 0.75 분의 그 다음 전체 전압 3. 그럼 여기다가 110 곱하겠습니다. 100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75분의 300. 300을 75로 나누면 4, 5, 4, 20, 28, 30 이렇게 되죠. 그럼 몇 ohm이 됩니까? 4ohm 하고 나옵니다. 4oh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게 6ohm이고 요게 12ohm인데 전체 저항은 4ohm입니다. 요거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거는 바로 전자가 요 길 하나로 9개로 갔다가 고무호수가 2개가 있죠. 길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요 하나보다도 작은 4ohm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 여기 전류는 0.5A, 여기는 0.25A, 그리고 전체 전류는 0.75A였습니다. 왜? 이렇게 지나가다가 둘이 나눠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는 요두 전류의 값을 합한 것과 같겠죠. 자, I1, I2 전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하더라? I1 더하기 I2. 자, 그 다음 전압을 보겠습니다. V1, V2 어떤 공식이 성립될까요? 자, 여기 보면 전체 전류의 세기나 V1, V2가 다 같죠.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류가 0.5A를 0.5A, 저항이 6ohm일 땐 0.5A가 흘렀습니다.
V는 IR. 자, 그러면 0.5A 걸을 때 보면 저항이 6옴일 때 0.5A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3V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I2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항이 12옴이니까 저항이 2배 세죠. 2배 세니까 알아서 전류가 반밖에 못 흘렀습니다. 저항이 2배 세면 조금밖에 안 흐르죠. 그러면 요게 저항이 2배 되니까 전류가 반밖에 안 흘렀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0.25 곱하기 12 하면 3V가 나오는 겁니다. 6 곱하기 0.5 2배 되니까 전류가 반밖에 안 흘러서 요거 두 개 곱한 값은 이제 같게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마찬가지. 자, 요 전류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요거는 그러면 걸리는 그 전압 똑같아. 다시 한번 전체 전압이 3V면 얘도 3V, 얘도 3V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전체 저항 I는 I1 더하기 I2. 자, 그 다음 V는 IR, I는 R분의 V. 자, 그럼 R분의 V 씁니다. R분의 V는 R1분의 V1. 자, 이건 2니까 2라고 다 써야 되겠지? R2분의 V2. 자, 그런데 여기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V1, V2 제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와, 요 공식 하려고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요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 4옴이 나오는지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전체 저항 R분의 1은 R1이 얼마? R1 6옴, R2 12옴, R1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자, 그러면 20 곱하겠습니다. 2 곱하면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1 하면 얼마? 12분의 3. 약분하면 4분의 1. R분의 1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R은 역수치하면 얼마가 돼? 1분의 4 하면 얼마가 되지? 4옴. 오, 여기 가볼까? 오, 일치하네. 오케이. 자, 그럼 전체장 병렬 연결했는데 전체장을 모를 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공식이 좀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컸죠. R1 더하기 R2 이랬죠. 그렇죠? 직렬 연결에서 저항은 그러면 병렬 연결에서는 역수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공식 나왔습니다. 병렬 연결에서 저항은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외우기 어려우면 R은 R1 더하기 R2 해서 분의 1, 분의 1 한다. 입니다. 자, 이제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가다가 나누어서 가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는 I1 더하기 I2다.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이나 V1의 전압이나 V2의 전압이나 똑같다. 그 이유는 전류가 저항이 세면 여기 저항이 세면 전류가 조금 흐르고 저항이 약하면 많이 흐르니까 V는 IR 저항이 세면 조금 흐르고 저항이 약하면 이게 많이 하니까 곱하는 값은 똑같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나 각각의 전압은 다 똑같다. 여기 보면 저항이 제일 작죠. 왜냐하면 하나로
한 곳으로 가다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가니까 오히려 전체 저항은 하나보다도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전체 저항은 제일 작으니까 전류는 제일 많이 흐르고 전체 전압 두 개 곱한 건 역시 3, 3, 3 같다. 이거는 같다. 그 다음 전체 저항 R은 직렬 연결에서는 하면 할수록 저항이 세졌죠. 직렬 연결에서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세졌습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병렬 연결에서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고무 헛수가 넓어지는 효과가 나서 오히려 하나보다도 작아진다. 아, 그러면 이 공식 외우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직렬 연결해서 R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공식이. 거기다가 병렬 연결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역수의 합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요 필라멘트가 꼬마 전구라고 생각을 해볼까? 요 필라멘트가 꼬마 전구. 자, 그러면 이 꼬마 전구를 여기 요 선을 하나 끊었다고 칩시다. 끊었다고 치면 여긴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오겠지? 그런데 여기에는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여기에는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쪽은 이제 못까지 끊어져서 이쪽에는 갈 수 있잖아, 그치? 어, 요걸 끊어도 여기는 불이 들어올 수 있네. 아까 직렬 연결할 때는 하나가 꺼지면 다 꺼졌잖아, 그치? 직렬 연결돼 있으면 얘를 하나 끊으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도 다 꺼지잖아, 그치? 근데 얘는 하나를 꺼도 하나는 지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하나를 키나 두 개를 키나 전압은 똑같이 3V야, 그치? 3V고 저항선은 니크롬선은 다른 걸로 교체하지 않는 한 안 변하니까 전압 같고 전류도 변함없으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어떨까?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꼬마 전구를 하나를 키든 두 개를 키든 세 개를 키든 네 개를 키든 전압 같고 저항 정해져 있으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겠네. 꼬마 전구의 붉기가 똑같겠네. 그치?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지나가는 길이 많아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래서 전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많아지네. 그러면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이게 가전돼서 이제 끊어지겠지. 가정집을 예를 든다면 그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가전기구들은 서로 무슨 연결을 해야 될까? 직렬 연결을 해야 될까? 병렬 연결을 해야 될까? 이 직렬 연결하면 하나가 끊어지면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도 똑같이 동시에 꺼지지. 텔레비전 껐다고 냉장고 꺼지면 안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멀티탭 이런 것들은 병렬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가 꺼지더라도 이게 끊어져도 나머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병렬 연결해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220V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220V면 나머지도 다 얼마? 220V, 220V. 변화가 없지. 그러면 이것도 220, 220, 220이면 만약에 텔레비전 저항선이 6ohm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6ohm짜리 니크롬선이면 전압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연결한다 해도 전압이 정해져 있으니까 전류의 색이 변화 없으니까 텔레비전에 다른 전기기구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 뭐 멀티탭 같은 건 무슨 연결? 병렬 연결합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병렬 연결 많이 해도 저항선은 전기기구마다 들어있는 저항선은 정해져 있고 전압이 정해져 있으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전기기구를 정렬 연결하면 하나가 꺼지면 선이
여기 이렇게 꺼지면 나머지도 통과할 수 없어서 나머지도 다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 뭐 텔레비전이든 뭐 냉장고든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되지? 저항이 커지면 가정에 공급되는 전압은 220V라고 정해져 있는데 저항이 자꾸 커지면 전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형광등이나 꼬마 전구 불빛이 약해지겠지.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약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겠지.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의 연결은 음, 병렬인 경우가 음, 멀티탭 안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약 이제 브라우스 치면 이렇게 만약 이제 여기 콘센트를 꼽으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흐르겠죠. 만약에 두 군데 꼽으면 전류가 와서 이렇게도 가고 이쪽도 가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꼽으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무슨 연결?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